당나라를 선제 공격한 동아시아의 신생국 발해. 발해는 대조영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세운 나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확보한 나라다. 일명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또 발해는 역사상 최초로 해외 원정을 감행했다. 상대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였다. 발해는 어떤 나라였나? 대조영은 만주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모아 당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이후 698년 동모산에 성을 쌓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고 당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발해는 건국 초부터 영역을 확장했다. 남북으로 대동강에서 흑룡강까지, 동서로는 중국 료동에서 러시아 연해주까지 아울렀다. 전성기 고구려를 능가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드넓은 영토였다. 이런 강성한 나라를 두고 당나라는 발해에게 동쪽에 있는 강성한 나라라고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719년 대조영이 사망했다. 다음으로 대조영의 큰 아들 대무예가 뒤를 이었다. 무황은 즉위 직후부터 정복 사업에 나섰다. 무황은 옛 고구려의 땅을 정복해 나갔다. 발해의 1차 당나라 정벌. 722년 흑수말갈족은 당나라 현종을 찾아가 조공을 바쳤다. 신당서에서는 흑수말갈족은 보병전을 잘하며 다른 부족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다. 725년 흑수말갈이 당나라에 복속하면서 당나라는 흑수말갈족의 영토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까지 파견했다. 앞에는 당나라, 뒤에는 흑수말갈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황은 공격을 결정하게 된다. 무황은 동생에게 흑수말갈족을 정벌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무황의 동생 대문에는 흑수말갈을 공격하면 당과 적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대문에는 건국 초기 8개월 동안 당나라의 인질로 있으면서 당나라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당나라는 역사상 강력한 통일제국을 이루고 있었으며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문물을 흡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보유했다. 또한 수많은 병사와 강력한 무기를 갖춘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무황은 대문회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토벌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대문회는 끝까지 토벌을 멈추라고 했다. 이로 인해 무황은 분노하면서 사령관을 사촌형인 데이라로 교체하고 흑수말갈을 끝까지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 무황은 왜 끝까지 흑수말갈족을 공격했을까?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 거란과 해족이 있었다. 이들 부족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발해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런데 726년 동생 대문해가 당나라에 망명을 했다. 당나라 현종은 대문해를 환영하고 벼슬을 내렸다. 여기서 무황은 당나라 현종에게 대문해의 처형을 요구했다. 당 현종은 오히려 대문해를 피신시켰다. 하지만 무황은 현종이 거짓을 한 것을 알게 되면서 외교 갈등이 심화됐다. 이러던 차에 발해의 왕자 대도리행이 728년에 사망했다. 또한 당 현종은 대문해를 이용해 발해 길들이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발해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황은 당나라 정벌 결단을 내렸다. 발해의 군사는 박자구에 집결했다. 732년 9월 무황이 장문우에게 출격 명령을 내려주면서 역사상 해외 원정이 시작됐다. 함대는 박자구를 출발해 압록강 하류를 따라 황해를 진격했다. 목적지는 중국 산둥반도였다. 건국한 지 30년밖에 안 된 나라였지만 고구려 수군을 계승한 발해였다. 발해의 목표는 등주였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배를 출격시킨 곳도 등주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등주는 당 수군에 있어서 중요한 수군 요충지였다. 발해는 전략적으로 당 수군을 괴멸시키기 위해 등주를 공격했던 것이다. 또 선제 공격으로 당나라 수군의 거점을 무너뜨려야 당나라의 반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다. 732년 9월 5일 발해군은 등주성을 공격했다. 발해군의 기습적인 상륙작전으로 당나라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발해의 등주 공격은 대성공이었다. 당 현종은 급하게 토벌군을 보냈지만 발해의 기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발해를 감당하지 못한 당 현종은 신라에게 발해 공격을 요청했다. 당 현종은 신라에게 공격할 장수까지 지목하였는데 김유신의 손자 김윤중이었다. 733년 1월 신라는 약속대로 병력 10만 명을 파견했다. 경주를 출발해 발해의 남쪽을 향해 북상했다. 그런데 추위로 인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했다. 무황의 등주 정벌은 강대국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발해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다. 발해의 2차 당나라 정벌. 당 현종은 등주 전투 패배 이후 비수를 꺼냈다. 당 현종은 무황의 동생 대문해에게 발해 토벌을 명령했다. 당의 장수가 된 대문해는 동족을 죽였다. 무황은 대문해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지만 실패했다. 실패한 무황은 등주 공격에 응 발해의 2차 정벌로 마도산을 공격했다. 무황의 진두지휘로 당나라는 발해군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발해는 마도산 일대를 정벌하면서 승승장구했다. 동모산을 출발해 영주를 거쳐 마도산에 도착했다. 마도산 바로 아래 당나라 국경인 만리장성이 있었다. 당나라는 만리장성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다. 당나라 현종은 마도산에 군대를 급파했으며 요충로에 성을 쌓아 겨우 방어에 성공했다. 발해의 2차례 당나라 정벌 이후 위상. 2차례의 당 정벌 후 수도를 중경으로 옮겼다. 발해의 첫 수도인 동모산은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건국됐기 때문에 도성으로 적당하지 못했다. 무황은 정벌 이후 도성 위치를 찾다가 중경으로 천도했다. 무황은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도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2차례 당 정벌로 발해의 힘을 입증한 무황은 천도를 통해 국가적 자신감을 선포했다. 발해 무황은 냉철한 판단과 대담한 전략으로 대제국의 꿈을 열었다. 발해는 최강 당나라 상대로 2차례 정벌을 성공했다. 이후 당나라는 발해 내정 간섭을 하지 못했고 무황은 국정을 독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발해의 당나라 정벌은 신생국이지만 당나라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현이었다. 그 결과 발해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끝.